너 대체 누구야? 네가 뭔데 내 딸 수아인 척을 해? 엄마, 왜 이러세요? 저 수아 맞아요. 아직도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날 이렇게 기만하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드디어 한혜라가 주영채가 가짜 수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혜라는 자기를 속인 주영채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죠. 오늘은 주영채가 차수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건양가에 다시 한번 폭풍이 몰아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수아야, 엄마랑 쇼핑 갈래? 좋아요, 엄마. 그동안 저 엄마랑 쇼핑하는 친구들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나 몰라요. 주영채의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이 순간만큼은 계산도 욕심도 잠시 뒤로 밀려날 만큼 진심이었죠. 많이 외로웠지? 엄마가 그동안 못한 거 앞으로 몰아서 다 해줄 테니까 엄마랑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다 얘기해. 한혜라는 목소리를 최대한 다정하게 낮추었어요. 죄책감과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던 마음이 컸죠.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랑 이렇게 같이 있는 걸로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주영채가 행복하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명품 가방, 비싼 옷은 이미 넘칠 만큼 가져봤지만 엄마와 이렇게 팔짱 끼고 걷는 시간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바빴던 공난숙은 주영채에게 한도 없는 카드를 주며 펑펑 쓸 수 있게 해줬지만 함께 쇼핑 한번 해주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주영채는 한혜라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더 간절하고 더 소중했어요. 주영채는 한혜라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한혜라의 진짜 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한혜라의 딸이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편 차정원은 공난숙의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주영채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었다는 생각에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차정원의 머릿속에는 빨리 건양가로 복귀해 한혜라에 대한 복수를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을 쫓아낸 한혜라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좀처럼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다시 그 집 문을 넘을 수 있을지, 어떤 얼굴로 그 사람들 앞에 서야 할지 상상만 하다가 새벽을 맞이하곤 했죠. 잘못된 한 수를 두면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판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것 같았어요. 영채야. 아니, 정원아. 이제 가짜 영채 놀이 그만하자. 나 너 건양가로 다시 못 보내. 오빠.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누가 정원이야? 나 주영채야. 나 끝까지 갈 거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이대로는 못 끝내. 차정원은 지금 끝내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물러서면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더 악착같이 버티고 싶었죠. 한혜라한테 복수하는 게 꼭 건양가 며느리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네 복수 도와줄게. 내가 세훈이보다 더 강해져서 널 지켜주겠다고. 주하늘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죠. 아니, 오빠 도움 필요 없어. 내 복수는 내가 직접 해. 그게 진짜 복수지. 나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더 이상은 못 봐. 오빠, 이러지 마. 오빠가 이러는 거 내 복수에 방해만 될 뿐이야. 그리고 나 세훈 씨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야. 나 세훈 씨 사랑해. 주하늘은 차정원의 입에서 진세훈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자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저 그대로 선 채로 차정원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진세훈을 사랑한다는 차정원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차정원은 사랑 따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차정원의 가슴은 한혜라에 대한 복수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차정원은 주하늘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하늘은 차정원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한편 차기범은 차정원 걱정에 매일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죠. 차기범은 주영채가 수아인 척하는 걸 언제까지 가만두고 보기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팠어요. 그렇다고 차정원이 진짜 수아라고 밝힐 수는 없었어요. 차정원이 진짜 수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진태석이 차정원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쪽에는 진실, 다른 한쪽에는 딸의 안전이 놓여있는 저울 같았어요. 어떤 쪽을 선택해도 상처뿐일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아빠, 나랑 데이트해요. 정원이 너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아빠랑 이러고 있어도 돼? 왜 안 돼? 나 시간 엄청 많아.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아빠랑 같이 시간도 못 보내고. 미안해요, 아빠.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차정원은 장난스럽게 팔짱을 끼며 웃어 보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선 복수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아빠 앞에서만큼은 평범한 딸이고 싶었죠. 나한테 잘할 생각 말고 너나 잘 살아. 정원아, 네 엄마는 있고 이제 그냥 네 인생 살면 안 되겠니? 차기범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복수를 이해하면서도 그 복수가 차정원을 더 망가뜨릴 게 뻔히 보이기에 두려웠던 거죠. 아빠는 용서가 돼? 살인자 누명을 쓴 아빠를 버리고 거기다 자기 딸까지 버리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겠다고 재벌가로 가버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잊었어? 난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해. 차정원의 눈이 붉게 충혈됐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듯 쏟아졌죠. 가난했던 시간, 억울했던 기억 하나하나가 다 그 사람 탓으로 떠올랐어요. 다 이 아빠가 못나서 일이 이 지경이 되어버린 것 같네. 미안하다 정원아. 차기범은 어깨를 축 늘어뜨렸어요. 언제나처럼 자신을 탓하면서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더 괴로웠죠. 아빠가 왜 미안해? 미안해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빠. 아빠야말로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미향 엄마랑 행복하게 사셔. 차정원은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려 했어요. 적어도 아빠만큼은 이 지옥 같은 복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진심이었죠. 차정원은 오래돼 색이 바랜 차기범의 외투를 보고 차기범에게 선물을 할 옷을 사기 위해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옷을 둘러보던 차정원은 한혜라와 주영채가 팔짱을 끼고 하하호호하며 쇼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진짜 모녀 같았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죠. 다른 사람 눈에는 완벽한 모녀처럼 보이겠지만 차정원의 눈에는 거짓과 위선으로 쌓은 가짜 행복처럼만 보였어요. 차정원은 한혜라의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보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하루빨리 그 행복을 깨뜨려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차정원은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손이 떨렸어요. 저 웃음을 눈앞에서 영영 지워버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차정원은 계획을 조금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주영채가 스스로 걸릴 때까지 수아인 척하는 걸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요. 주영채가 수아인 척하는 게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한혜라에게 복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고 나니 더 기다리는 건 사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짜 모녀의 행복을 오래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죠.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조금의 행복도 허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미 진태석이 자기가 진짜 한혜라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차정원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의 타인에 의해 정체가 밝혀지느니 스스로 정체를 밝히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영채가 수아가 아니라는 걸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차정원은 한혜라의 사무실로 퀵 하나를 보냈어요. 봉투 안에는 한혜라와 주영채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죠. 작은 봉투 하나였지만 안에 든 종이 한 장이 건양과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차정원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퀵을 맡기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우면서도 단단했죠. 부회장님, 방금 퀵으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봉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제가 먼저 열어볼까요? 윤비서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게 보고했어요. 하지만 설명하기 힘든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켠을 스쳤죠. 아니, 내가 확인할게. 이리 줘. 한혜라는 별 생각 없이 윤비서로부터 봉투를 건네받아 봉투를 뜯어보았어요.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라는 걸 깨닫고 나서야 한혜라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종이를 펼치는 한혜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눈이 글자를 한 줄 한 줄 따라 내려갈수록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죠. 한혜라와 차정원의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일 모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수아가 아니라는 거야? 누군가 부회장님과 수아 아가씨를 음해하려는 게 아닐까요? 유전자 검사는 저희도 직접 해봤는걸요. 윤비서는 어떻게든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에서도 떨림이 느껴지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죠. 그 결과 확실한 거 맞아? 김 박사님이 부회장님을 배신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비서의 말이 중간에서 끊겼어요. 그 뒤에 이어질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한혜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윤비서를 재촉했어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부회장님께 오고 있을 때 주하늘 대표가 절 막으며 그러더군요. 그 유전자 검사지는 가짜라고, 그게 부회장님께 가면 큰 풍파가 몰려올 거라고요. 뭐라고? 그 얘기를 왜 이제 해? 당장 유전자 검사 다시 해봐. 한혜라는 너무나도 불안해졌어요. 드디어 친딸 수아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진짜 수아가 아닐 수도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한혜라는 자기를 찾아와 수아가 가짜라고 했던 차기범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그저 차기범이 자기 딸을 한혜라에게 보내기 싫어 괜한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차기범이 역시 허튼 소리를 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혜라는 차기범을 찾아갔어요. 마음속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차기범뿐이라고 생각했죠. 당신이 여기는 또 웬일이야? 지난번에 그렇게 날 쫓아내듯이 보내놓고 더 할 말이 있어? 당신 지난번에 그랬죠. 내가 알고 있는 수아는 가짜 수아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혜라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 내려놓고 엄마로서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내 말 믿지도 않더니 왜 다시 와서 물어? 말 그대로야. 그 아이 우리 딸 수아 아니야. 내가 유전자 검사까지 해봤어요. 분명 내 딸이 맞는 걸로 나왔는데. 당신 이런 걸로 거짓말 할 사람 아니잖아요. 나한테 똑바로 말해줘요. 한혜라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어요. 당신 딸이 맞는 걸로 나왔다고? 또 진태석이 짓인가? 당신하고도 진태석하고도 엮이는 거 정말 지긋지긋해. 더는 나 찾아오지 마. 차기범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죠. 기범씨, 우리 수아 어딨어요? 내 눈앞에 있다고 했죠? 우리 수아,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알려줘요. 한혜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말했잖아. 우리 수아가 누군지 밝혀지면 진태석이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당신 우리 수아를 버리고 떠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목숨까지 위험에 빠지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돌아가. 차기범의 말에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수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 또 다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한혜라는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차기범의 말이 진실이라는 건 충분히 잘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확실해지고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윤비서는 한혜라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건넸어요. 이번에는 윤비서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결국 한혜라는 자신과 주영채가 모녀관계가 아니라는 결과지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흰 종이 위에 찍힌 활자 몇 줄이 한혜라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결과였죠. 한혜라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무엇보다도 주영채가 수아인 척하며 자기를 속였다는 걸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한혜라는 바로 주영채를 불렀어요. 이제는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건네주고 싶지 않았어요. 배신감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죠. 엄마, 부르셨어요? 같이 저녁 먹으러 갈까요? 주영채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한혜라의 분노에 불을 붙였죠. 한혜라는 주영채의 싸대기를 날렸어요. 손이 뺨에 닿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와 함께 두 사람 사이의 가짜 모녀 관계도 산산이 깨져버리는 것 같았죠. 엄마, 왜 이러세요? 어떻게 절 때리실 수가 있으세요? 엄마, 그 입 닥치지 못해? 어떻게 감히 날 속일 생각을 해? 너 수아 아니잖아. 너 대체 누구야? 한혜라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애정이 단숨에 증오로 바뀐 것처럼 보였죠. 엄마, 저 수아 맞아요. 아직도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확인하셔놓고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한혜라는 주영채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던졌어요. 주영채는 모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고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어요. 주영채는 바로 한혜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부회장님 딸이 되고 싶었어요. 주영채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외로움과 결핍이 그대로 묻어나왔어요. 가짜였지만 딸이고 싶었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절실했죠. 뭐? 그래서 네가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조작한 거야? 네가 김 박사 매수했어? 한혜라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부여잡은 채 진실을 캐묻고 있었어요. 그건 정말 제가 한 짓이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나면 어차피 제가 부회장님 딸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나왔다니 전 정말 제가 부회장님 딸이 맞는 줄 알았어요. 주영채는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자기 합리화인지 본인도 헷갈릴 정도였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한테 용서받고 싶으면 똑바로 말해. 너 우리 수아가 조기를 좋아했다는 것도 내 무릎에 누워 잠드는 걸 좋아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건 어떻게 한 거야? 너 혹시 우리 수아 어딨는지 알아? 한혜라는 가장 찔리는 지점을 정확히 건드렸어요. 어린 시절 수아와의 추억은 아무에게나 들려준 적이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전 그냥 정말 제가 좋아했던 걸 말했을 뿐이에요. 진짜 수아가 누구인지 전 몰라요. 죄송해요. 너 대체 정체가 뭐야? 한혜라는 주영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이제 이 아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끝까지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공난숙이 한혜라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문 여는 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한 기세였죠. 영채야, 너 왜 거기 무릎 꿇고 있어? 무슨 죽을 죄라도 지은 애처럼. 이 공난숙이 딸은 아무한테나 무릎 꿇는 거 아니야. 얼른 일어나. 공난숙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어요. 뭐라고요? 영채라고요? 한혜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공난숙과 주영채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내 사돈. 저 아이가 제 딸 주영채입니다. 공난숙은 마치 오래 감춰둔 비밀을 드디어 꺼내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장난하세요? 한혜라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상황이었죠. 장난이라니,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제 딸 영채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한 부회장님은 딸 차정원 데려오셔야죠. 얼굴을 보니 아직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똑바로 말씀드리죠. 부회장님 며느리가 차정원, 그러니까 부회장님 딸 차수아랍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참 재밌어요. 그쵸? 공난숙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남의 집안을 망가뜨리면서도 그 상황을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여유가 느껴졌죠. 공난숙은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는 주영채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한혜라는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힘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민정아, 이게 다 무슨 소리니? 그러니까 내가 영채로 알고 있었던 아이가 내 딸 수아라는 거야? 공난숙 회장 말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당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비서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윤비서 역시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쥐지도 못하고 있었죠.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정원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떤 카드를 꺼낼지 고민하던 찰나였죠. 네, 어머님. 익숙하게 입 밖으로 나온 호칭이었지만 그 속에는 차갑게 식은 감정만이 숨겨져 있었어요. 영채야, 지금 내 사무실로 와주겠니? 한혜라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같았죠. 어머니,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차정원은 한혜라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바로 한혜라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차정원은 언제나처럼 공손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수아야, 너가 내 딸 수아 맞지? 한혜라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은 지금까지 차정원에게 보이지 않았던 엄마의 얼굴이었죠. 네. 차정원은 갑작스러운 한혜라의 눈물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똑바로 부여잡았어요. 차정원은 한혜라가 이미 모든 걸 확인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바로 한혜라 앞에서 표정을 바꿨죠.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본색이 얼굴 위로 서서히 떠올랐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으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알아보시겠어요? 내가 당신이 버리고 간 딸이라는 거.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널 바로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고. 한혜라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신이 엄마 자격 없다는 거예요. 대체 날 왜 찾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놓고 가놓고 이제 와서 찾아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고요. 차정원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카롭게 꽂혔어요. 그동안 삼켜왔던 원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느낌이었죠. 아니야.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수아야. 엄마는 널 계속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건양가가 못 찾는 게 있나요? 그 거짓, 위선. 이제 꼴도 보기 싫어요. 내가 당신 가면 벗겨낼 거예요. 이제 당신이 있는 곳에서 끌어내려질 준비나 해요. 차정원은 차갑게 선언했어요. 더 이상 숨지도 참지도 않겠다는 각오가 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죠. 차정원은 한혜라 앞에서 복수심을 감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혜라는 주영채가 아닌 차정원이 자신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가슴 쓰린 고통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언제쯤 차정원과 주영채의 정체가 밝혀지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친밀한 리플리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